이번 주 주목해야 될 핵심 이슈들 투자 정보 업데이트합니다. 김장열의 투자 업데이트,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투자전략본부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미국 이제 물가지수 앞두고 있고요. 네네. 조금 긴장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번 주 포인트 몇 가지 잡아오셨습니다. 무슨 얘기부터 하실 겁니까? 그 전에 이제 금요일 날 좀 조정을 받았죠. 네네. 그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미국의 그 기대 인플레이션 지수가 조금 높게 나왔어요. 예, 그래서 그거 때문에 국채 수익률 이슈가 되니까 조금 좀 조정을 받았고요. 특히나 이제 내일 저녁이죠, 우리 시간으로 CPI 말씀하신 대로 그 경계감이 좀 일찍 앞당겨서 조정받다 보시면 되고요. 나스닥이나 이런 곳이 조금 빠졌던 거는 테슬라가 좀 많이 빠졌어요. 오래간만에 주구장창 올라가다가 한 5% 빠졌는데. 그 걔네들이 이제 슈퍼차지 네트워크라고 충전소가 많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미국의 교통부가 이거 너희들만 하지 말고 다른 업체들한테 개방해. 라는 그런 법령을 강제한다는 얘기가 나와서 그래서 빠진 건데 네. 이건 사실은 그 테슬라한테 안 좋지만 그것이 시행이 되면은 전기차 보급률에 더 좋은 거예요. 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덩달아서 오늘 뭐 2차 전지이 빠지는데 그는 금리 인상 내지는 그런 거에 대한 우려 말고 이런 거라면 관계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지난주 말씀을 드리고 오늘 좀 보실 거는 AI 챗 GPT 네. 오늘도 뭐 개별 주식은 뭐 엄청 올라가는 주식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하나 말씀을 드리고 네. 개별 종목으로서는 풍력주하고 카지노 엔터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AI 이슈는 뭐 계속해서 관심이 가는 분야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변동성은 좀 있는 그런 흐름들인데요. 네. 말씀하시는 동안 또 뭐 생산성 향상이 서비스 물가를 낮출 수 있다. 이런 게 자막이 좀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AI하고 관련된 겁니까? 그렇죠. 네. 오늘 주제가 그건데요. 네. 제가 준비한 걸 아까 말씀드렸는데 네. 그 전에 죄송합니다. 또 한 가지. 이번 주에 볼 거는 CPI가 내년 밤인데 네. 그거 말고도 오늘 아까 시작됐을 거예요. 오늘 오전에 네. 슈퍼볼 미국의 그 미식축구 있잖아요. 그래요? 요게 네.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요거하고 2월 14일 날 발렌타인데이 네. 뭐가 있나요? 무슨 큰 빅 스포츠라든지 이벤트 있을 때는 소비자들이 소매 심리가 늘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늘어나는 것도 좀 보실만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슈퍼볼 같은 경우는 오늘인데 아마 오늘 밤이나 내일 나오겠죠. 네. 뭐 전미 소매협회라는 데서 이런 걸 미리 조사를 한다 합니다. 근데 이제 올해는 전년 대비 한 13% 증가한 뭐 슈퍼볼 관련해서 음료 막 팔릴 거 아니겠어요? 13% 증가한다는 거예요, 예상이. 그래봤자 3년 전보다는 아직은 낮지만 그 13% 증가가 적지 않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발렌타인데이는 한 8% 증가한 발렌타인데이 때 265불, 슈퍼볼 하루만 가지고 165불 이렇게 매출이 일어난다 하니까 이게 13% 8% 성장하는지가 보여야 되는데 왜냐하면 미국의 그 금리 인상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소비 심리가 여전히 강한 것인지 어떤 것인지 볼 수 있는 주요한 CPI 지수 말고 볼만한 지표인 것 같아서 슈퍼볼과 발렌타인데이의 소매 지출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소비 지표를 주목을 하고 계시고요. 네, 그렇죠. 어차피 금리 인상은 5에서 5.25%는 거의 95% 확정된 거고 네. 여전히 일부 소수 의견으로 올 가을 겨울에 다시 5.7 이렇게 가는 수가 한 5%, 10%는 그렇게 경계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매 심리가 여전히 강하다면은 네. 주식 시장이 뭐 방향을 바꿀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소비자 지출 역시 중요합니다. CPI 말고도. 예. 네. 물가는 이제 어쨌든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건 맞는데요. 기대치를 좀 어느 정도 반영했다는 게 이제 우려이고요. 네. 미국의 이제 1월 소비자 물가지수 제 스케줄은 이제 현지 시간으로 14일 화요일이니까 우리 시간으로 아마 수요일 날 알게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어쨌든 물가 쪽에서도 서비스 물가가 지금 안 내려온다. 그렇죠. 그게 우려잖아요. 근데 네. 이제 오늘 생산성과 서비스 물가가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들리거든요. 이게 생산성 향상이 서비스 물가 자체를 낮출 것인지 정확히 몰라도 네. 생산성 향상이 되면은 웨이지 그로스, 임금 상승 같은 경우도 낮아질 수 있는 네. 거거든요. 어떤 얘기인가 한번 보실까요? 일단 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전반적으로 약간 과열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분위기여서 네. 조정을 받고 있는 건데 금리 뭐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니고 지금 좋게 보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는 맨 마지막에 볼게요. 어쨌든 서비스 물가가 하락하기만 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서비스 물가가 하락하는 건 아주 극단적인 케이스예요. 소비를 안 하면 되죠.
금리 인상 효과 때문에 근데 이거 수요가 죽는 거죠. 바라는 시나리오가 아니잖아요. 바라는 안 하죠. 네. 그럼 효과적인 방법은 서비스가 물가가 떨어지는 방법은 생산성의 향상인데 이 챗GPT 출연이 그런 관련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뭐냐면 이 AI GPT가 그 범용 비슷하게 나온 거죠. 범용 아주 똑똑해졌어요. 그렇죠. 네. 인간의 두뇌 한 600분의 1 됐는데 거기다 100분의 1 정도 커지는데 이것이 법률이 됐던 의료가 됐던 교육이 됐던 과학이 됐던 이 각 분야에 더 전문적인 또 챗GPT 계속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다음에 경쟁이 붙기 시작했죠. 뭐 바두가 나와서 그렇죠. 좀 네. 이상한 얘기를 좀 해가지고 삐걱하긴 했지만 네, 바다에 빠진 것 같은데 바두가 나서 바다에 빠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설 리가 없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이런 많은 업체들이 빅테크 업체들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수천억 들어간다 하니까 하게 되면은 챗GPT를 포함된 이 AI 테크의 경쟁이 본격화될 조짐이 나타나는 것이 확대될 수 있는 거기 되니까는 이 경쟁에 의해서 AI 기반의 서비스가 생각보다 더 다양화되고 그것이 더 가속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는데 그것이 속도가 문제긴 하지만 다양한 영역에서 그것을 활용하는 거죠. 우리 앵커님도 박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리포터도 그렇고 법률에 있는 그 법률 사무소도 그렇고 과학에서 연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모두 AI를 이제 이용하게 된다. 그렇죠. 그러면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임금 그로스도 그 정도만큼 예전같이 그로스하기 어려운 거죠. 두 가지인데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은 이렇게 이런 새로운 기술 출현으로 생산성이 높아져서 네. 서비스가 낮아지는 거 있고 제가 다음에 말씀드린 그 인구 구조상으로 이제 블루 칼라의 새로운 인구 유입, 그러니까 이민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그 노동 가능 인구수가 늘어나는 거 두 가지거든요. 근데 인구 늘어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혁신이 나야 되는데 혁신이 자주 안 일어나고 5년에 10년에 나오는데 이번에 챗GPT가 거의 10몇 년만 나타난 거라서 생산성 향상으로 결국은 연결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보는 시각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시간이 걸릴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렇죠. 이제 지금 뭐 집값 떨어지거나 이런 것보다는 지금 생산성이 좋아져서 네. 기술 혁신으로 어떤 생산성 나는 거는 조금 먼 얘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가 챗GPT 3.5 버전 나와서 쓴 것이 불과 2년 전에 그 챗GPT 1이 사용될 때보다도 1000배 정도의 성능이 늘어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도 1000배가 2년 내리라는 건 아니지만은 보통 일반적으로 반도체라든지 성능이라면 2, 3년 만에 성능은 2배 늘어나고 반도체 가격은 반 떨어지듯이 AI가 서비스화 될 때 얼마나 많이 빨리 올라가면서 가격은 낮출 것인지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등장했는데 3년, 5년 걸리는 건 아닌 것 같고 등장했으면은 한 1, 2년 내로 이 효과는 볼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물론 직접적으로 확인한 방법은 지금은 제한적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물가에 반영되는 건 올해가 아닐 수도 있지만은 하지만 내년도 내후년을 그림을 그릴 때는 이것이 하나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물론 확인될 때까지는 또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물가가 5.2에서 3.2로 해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방향성을 더 굳건히 하고 방향성이 좋아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글쎄요. 한 6개월, 9개월 지나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긍정적인 요인이죠. 결국은 이제 구조적으로 이제 가격의 변수 이런 게 아니라 기술 혁신이 생산성을 올릴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이제 빅테크나 소위 미국 기업들이 죽지 않았다. 그렇죠. IT 버블처럼 그렇게 막 주가가 90% 빠지고 회사가 사라지는 그런 국면이 아니라는 걸 이제 인지하면 될 거고요. 네. 그 AI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잠시 후에 또 우리 IT 전문가 이형수 대표와 함께 챗GPT 깊게 좀 얘기할 거니까요. 이 코너 끝나고 이어서 들어주세요. 예, 그리고 풍력주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풍력주는 어떤 모멘텀, 어떤 이슈가 있습니까? 2차 전지 주식이 많이 갔습니다. 많이 갔죠. 테슬라 때문에도 가고 하여튼 2차 전기차가 확대되는 많은 여러 가지 말이 많으니까 중요한 건 일단 그 한바탕 갔고요. 근데 에너지 자원 중에서 아마 우리가 좀 조금은 덜 관심이 있었던 것이 풍력이지 않을까 싶어서 가져왔어요. 근데 마침 에너지 리포트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가져온 건 CS 베어링이라는 거고요. 풍력 설비하고 나면 거기에 베어링 부품이 들어가는데 CS 윈드도 있지만 그 자회사 비슷한 거죠. 관계회사 CS 베어링이 한마디로 턴어라운드다. 이런 얘기입니다. 리포트의 핵심은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만들어 파는 거니까 제너럴 일렉트릭,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 중요한데 이쪽에서 수주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라는 얘기예요. 매출의 70%가 10개 중에 7개가
GE로 가는데 GE가 매출이 수주가 증가한다면 우리는 바로 올라가는 거죠. 네. 이 가장 크고요. 또 하나 중심한 것은 애널리스트 포캐스트 중에서 저희가 지금 보는 중에서 예측이 좀 낮아요. 낮은 것 같아요. 저희가 보기. 왜냐하면 이렇게 턴어라운드 할 때는 통상 보수로 잡습니다. 처음 단계에서. 왜? 틀릴 수 있으니까. 그런 경향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게 발전 용량이 달라지는데 우리가 육지용 풍력이 있고 네. 육상에서 하는 거. 네. 그다음에 아직 해상 비중이 풍력이 크지 않지만 있고. 해상이 있는데 네. 해상은 크기가 커요. 아, 캐파 커요? 8메가, 뭐 10메가 이렇게 되고 육상은 뭐 3메가, 5메가 이하거든요. 근데 가격이 많이 올라갑니다. 네. 단가가 올라가요. 근데 그런 예측을 충분히 지금 초기 단계, 턴어라운드 초기 단계에 반영을 덜 시킨 거 아니라는 것이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수주가 증가되지만은 애널리스트 잡아놓은 수치 자체도 작년부터 변화가 되고 있는데 발전용량이 큰 거에 대형 베어링 제품이 승인이 임박하거나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ASP 가격을 통해서 매출이라든지 그걸 가지고 추론한 그 전망 그 좀 더 확대해서 내년까지 2024년까지 했을 때 목표 주가를 보면은 좀 많이 보수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 좋고 마진도 좋아질 것이고 맨 마지막에 생산시설 인재로 인한 생산도 안정화되니까 예. 삼박자가 다르면 매출 그다음에 ASP 그다음에 원가 하락이 동반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시장에서 보는 업사이드보다는 더 클 수 있다 싶어서 CS 베어링이 최근에 자꾸 올랐습니다만은 추세적으로 괜찮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거 보시죠. G 베스타스 같은 경우 수주 규모가 예.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렇죠? 근데 가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네, 그것까지는 애널리스트가 포캐스트가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뭐 당연히 미국의 IRA 시행하고 이런 것들도 당연히 거기도 태양과 풍력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가 좀 덜 봤죠. 그래서 이제는 다시 또 순환매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주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가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오늘 개별적으로 좀 가져왔습니다. 풍력 관련주는 CS 윈드하고 베어링이 탑픽이죠. 근데 네, 이제 그렇습니다. CS 윈드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주가 흐름은 베어링이 벌써 안정적으로 올라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CS 베어링은 CS 윈드라는 이 소위 이제 확실하게 물건을 납품할 곳 그걸 우리가 이제 캡티브 마켓이 있고 네, 그다음에 그렇죠. 이제 글로벌 또 풍력 회사들에게도 그렇죠. 제품을 공급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다음에 해상 풍력에서의 모멘텀이 있다. 네. 애널리스트를 해보셨기 때문에 애널리스트의 심정을 말씀하시는데 이해가 됩니다. 그죠? 뭘 좀 확인하고 단계적으로 가고 싶은 네, 그런 절차들이나 이런 게 있다는 거잖아요. 보통 두세 번 나눠서 올라가니까 초반에 그것이 업사이드가 더 있는지 없는지는 네. 느낌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제 느낌에는 더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업사이드가. 풍력주 가운데 CS 베어링을 오늘 말씀해 주셨고요. 중국발 지난번 오셨을 때도 이제 중국발 리오프닝 가운데 이제 카지노 같은 거 좀 볼필요 네, 있다 네. 그러셨잖아요. 네, 네, 네. 중국에 대한 우리가 이제 또 입국자에 대해서 뭐 비자 면제 이런 것들 묵혔던 게 좀 풀려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요. 네, 네. 네. 리오프닝 쪽에서 어느 쪽을 보면 좋을지 조금. 뭐 사실 주가가 많이 가서 오늘 말씀드린 이 순간은 또 이익실에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주가 많이 나오고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중국 단기 비자도 오픈해 준다고 네. 했고 중국도 검토를 한다고 했죠. 아직 발표는 안 했지만 하겠죠. 그러니까 주가가 그냥 얼추 한 90% 올라온 것 같은데 우리 수치가 반영이 안 됐다. 중국 사람들이 와서 실제 얼마만큼 써가지고 우리의 실적에 반영되는가는 한 3, 4, 5월 달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를 아직 이익 실현하기 조금 빠르다는 게 제 핵심 포인트예요. 오늘은. 그러니까 이익 실현 단계를 점점 갈 수 있는데 그 넘버가 확인되는 거는 아마도 4월 달에는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만은 너무 순환매해가지고 또 카지노 뭐 기타 등등 해가지고 중국 관련들을 빨리 이익 실현하기에는 조금 이른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중국에 아직 반영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대로. 지금 작년 4, 4분기 기준으로 보면 말이죠. 파라다이스 뭐 여기 GKL 2개 가져왔는데 여기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굉장히 미미하잖아요. 그렇죠? 여기 일본을 보세요. 일본 같은 경우에 여기에 여기 일본 여기 트래픽이 78% 늘었죠. 네. 근데 일본에서 온 사람들이 돈 쓴 거는 116%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와서 돈을 더 쓰는 거예요. 예. 오는 사람보다도 그러니까 드라이브가 늘어나고 있다. 이게 억압된 수요 때문에 트래픽이 회복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거기 이제 중국 빠진 관광객들이 가세하게 되면 그렇죠. 이게 실제로 나타난다는 근데 그 수치가 아직 가세 안 됐는데 네. 목표 주가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애널리스트 턴어라운드 할 때 네. 최대한 목표 주가를 끌어올리지 않기 때문에 지금 목표 주가는 또 상향될 여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중국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의 예. 목표 주가 근처에 왔다 해서 이 실현하기 좀 빠르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GKL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시면 33% 일본에서 트래픽 올렸는데 VIP 드롭백은 75% 늘어났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중국이 반영되는 수치 또는 중국에 대한 얘기가 구체화됐을 때 그때 이 실현하시니 맞을 것 같아서 당분간은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중국 기대감을 엮을 수 있는 것 가운데 이제 또 엔터 레저 쪽도 뭘 하나 자료를 준비해 오셨나요? 네네. 요거는 이제 어느 증권회사 거를 한번 써야 되는데요. 네. 좀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오이시쿠 나래. 뭔 말이에요? 일본 말이에요? 예. 오이시가 뭐죠? 맛있다? 아시네요. 네네. 연배를 이제 측정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90년대 초반까지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은 일본어를 많이 했습니다. 중국어보다. 오이시쿠 나래는 맛있어 져라는 뜻인데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이에요. 네. 맛있어 져라? 명령어인지 아니면 그렇게 된다는 건지. 그게 이제 그 인도에 가면요, 뭐 음식을 먹기 전에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이렇게 주문을 외우면 맛있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네. DB증권에서 그렇게 제목을 멋지게 달면서 엔터를 했는데 핵심은 SM은 요즘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다른 게 좀 끼어가지고 좀 헷갈리긴 하는데 JYP만 보더라도 신규 라인업이 고른 종목이 두 가지인데 SM, JYP인데 올해부터 일본 콘서트가 본격적으로 된다. 이것도 아직 많이 오르거나 좀 갔다거나 엔터 레저도 일본 쪽에 콘서트 중심으로 활동하는 것은 아직 반영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많이 오른 JYP하고 SM인데 이 실현을 아까 JYP 그 특수한 그 분쟁 말고요. 순수하게 SM은 그 지배구조 관련 분쟁 말고 하더라도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갈 수밖에 없었고 JYP도 꾸준한 흐름세가 좀 더 될 가능성이 있다. 아까 카지노와 비슷합니다. 이 실현하기에는 애널리스트가 잡아놓은 숫자가 이런 걸 포함을 했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했다는 거고요. 그런 얘기가 나오고 확인될 때쯤 돼서 이 실현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 현재는 주식장이요. 2,500, 2,600 쉽게 가지 않습니다. AI GPT만 가지고 혼자 2,600 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실현에서 그 여러 군데 이렇게 순환매 할 수도 있는데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놈이 좀 더 갈 수 있거든요. 물론 AI GPT 관련되는 포트폴리오 갖고 있는 건 중요하지만 더 날 수 있는 종목군을 이 실현 너무 일찍 하는 것도 그다지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김장렬의 투자 업데이트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본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